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담당사 양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정기적으로 발생하면 수급자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복지2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 중요한 요인인 사적 이전 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적 이전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허용된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사적 이전 소득의 정의, 제도의 시행 목적, 소득 기준, 흔히 발생하는 실수 사례, 수급자 탈락 사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과 주의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 이전 소득이란 개인이나 가구가 친인척, 지인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 지원, 친척이 보내주는 용돈, 지인이 주는 선물 등이 모두 사적 이전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공적 지원과는 구별되며 개인 간의 사적 이전 행위를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자녀, 친척,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금전 지원, 예를 들면 생활비, 용돈은 사적 이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적 이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 산정 시 반영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으면 소득으로 확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입금 유형별 주의사항입니다. 소득 근로의 경우 소득 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소득은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소득 산정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소득에서 일부 공제됩니다. 용돈, 가족, 지인 지원의 경우 소득 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초과 시 소득으로 잡혀 수급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 상환의 경우 세모입니다. 증빙 자료 제출 시 소득으로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상품권, 현물 지원의 경우 소득 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품, 선물 등도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좌 간의 이체, 본인 명의의 경우 소득 산정 가능성이 없습니다. 계좌 간 이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금 내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소득 기준 초과로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월 100만 원인데 계좌 입금 내역이 이를 초과하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누락으로 인해 환수 조치입니다.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소득 재산 조사를 시행하는데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 자격 박탈입니다. 장기간 소득이 계속 발생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금 받을 때 안전한 방법입니다. 최대한 계좌 입금을 피하고 직접 현금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현금 지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받을 경우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경우 차용증을 제출합니다. 정부 지원금, 근로소득은 반드시 신고하고 허위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입금 내역을 관리하고 기록을 남겨둡니다. 필요할 때 소득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와 소득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입니다. 먼저 신고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로부터 일정적으로 받는 용돈, 근로소득,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 등입니다. 공공기관 외에서 받는 지원금입니다. 금전적으로 받는 선물, 고액,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입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공적급여, 본인 계좌 간 이체, 일회성 소액 용돈, 예를 들면 명절이나 생일에 받는 소액입니다. 다음으로 수급자가 계좌 입금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좌 입금 내역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정기적 금전 지원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초과 시 수급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입금은 최소화하고 입금 내역을 항상 관리합니다. 필요할 경우 소득이 아님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흔히 발생하는 실수 사례입니다. 사적 이전 소득과 관련하여 많은 수급자들이 다음과 같은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먼저 소득신고 누락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으로 받은 금전이나 물품을 소득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소득재산조사에서 발견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시적 지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한번 받은 큰 금액의 지원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현물 지원의 간과입니다. 현금이 아닌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의 지원으로 소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척이 대신 내주는 공과금이나 제공하는 식료품들도 사적 이전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 경우의 사례입니다. 사적 이전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허용된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미신고로 인한 탈락입니다. A씨는 매월 자녀로부터 50만원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나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재산조사에서 이 사실이 밝혀져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준 초과로 인한 탈락입니다. B씨는 친척으로부터 일시적으로 20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월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그달의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현물 지원으로 인한 탈락입니다. C씨는 지인으로부터 매월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받았으나 이를 소득으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이러한 현물 지원이 밝혀져 소득으로 산정되었고 수급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대응과 주의점입니다. 사적 이전 소득과 관련하여 수급자분들의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으로 받은 모든 금전적, 물질적 지원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숙지합니다. 자신의 가구 원수에 따른 사적 이전 소득 공제 기준을 정확히 알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물 지원 인지입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의 지원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소득 재산 조사 대비해야 합니다. 복지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정확한 기록을 필요로 합니다. 불필요한 계좌 입금을 피하고 받을 경우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금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금융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길 바라며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